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갑자기 대량으로 어느 회사 주가가 매도가 되니까 뭔가 문제 있나 보다 하면서 자기도 팔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시그널을 안 보는 거예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간사하고 오만한 관리에 밖으로는 횡판 외적인 무리를 내쫓는 데 있으리니 야, 너도 아니, 야, 나도 경제 이해할 수 있어. 오늘 경제 클래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처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경제 선생님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다음 달에 공매도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 개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 공매도가 뭡니까? 일단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가가 조만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회사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야죠. 그렇죠. 그 회사 주식 사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회사 조만간 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돈을 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지 네네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판례를 좀 가져왔는데.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K회사 주식, 시가 100만 원 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종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에요. 그런데 저는 언종이한테 그 주식을 팔고 싶은데 저는 그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기한테 이 주식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당연히 누구한테 팔겠어요? 제가 사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만 원을 받고 돈을 받고 이 주식을 하라. 언종에게 팝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 10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기한테 주식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빌려왔다는 건 다시 주식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돌려줘야죠. 예. 그럼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그 100만 원 하던 그 주식이 갑자기 시세가 1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폭락입니다. 그럼 제가 이 10만 원짜리 주식을 바로 시장에서 사겠죠? 네. 그렇게 사가지고 우기한테 10만 원에 산 주식을 돌려줘요. 그럼 저는 아까 100만 원 번 것 중에서 10만 원은 주식 사는데 날렸고 썼고 네.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90만 원. 그럼 제 수익은 얼마가 된 거예요? 없던 돈 90만 원이 90만 원 생긴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우기랑 저는 약간 좀 바보 된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언종이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 주식을 일단 가진 거고 그럼 이제 우기가 남았잖아요. 이 우기에게는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좀 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요. 반드시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제가 나름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법인데 저 같은 이 개인 투자자도 이 공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은 일단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법에서 허용을 했었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율은 1% 수준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대부분은 이 공매도의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수수료도 또 좀 적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도 또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보다도 공매도는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입는지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미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어떤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공매도라는 방법으로 그 회사 주식을 대거 미리 팔았다라고 하면 시중의 개미 투자자들은 갑자기 대량으로 어느 회사 주가가 매도가 되니까 이 회사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불안하죠. 그럼 불안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가 뭐 문제 있나 보다 하면서 자기도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런데 개인은 워낙 소액으로만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소액으로 주식을 공매도를 쳤다 하더라도 그 매도하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시그널을 안 보는 거예요.
거예요. 오히려 그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공매도가 더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공매도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 악의 축 공매도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지요. 그런데 공매도에 또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기능이 있어요?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요 예를 들었으니까요. 우리 우기가 이 K 회사 주식을 사고 갑자기 여름 휴가를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K 회사 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나서 K 회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 K 회사 주식이 크게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악재가 있었을 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크게 안 빠져요. 왜냐하면 주가가 휴가 갔다 돌아왔더니 한 20%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눈물 머금고 그 주식 파세요? 아니면 나중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통상적으로. 저는 뭐 속된 표현으로 물타기 들어갑니다. 더 사시는구나.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통상적으로 저렇게 잘 못 파세요. 어떤 형태로든 보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가는 화재 때문에 반토막이 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실제 주가는 20%밖에 안 빠지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실제 주가가 그 회사 상황을 반영을 못하는 게 되죠. 그럴 때 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예요.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는 형태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니 팔아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제도는 실제 그 회사의 실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도 있어요. 참 순기능이다. 그리고 약간 그 손에 좀 덜 보게 해준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아니 사실 개미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지금 순기능 말씀해줬지만 공매도 역기능 중에 또 불법 공매도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공매도를 완벽하게 시스템 안에서 법적으로 통제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시스템상에서 뭐가 실물이 없는데도 그게 전산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속 그 때 되면 또 한 번씩 터지고 또 때 되면 또 한 번씩 터지거든요. 가장 최근의 일은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실제 한국의 그 여러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정작 그 주식 산 사람들에게 그 주식을 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주식도 없이 공매도 쳤다는 게 걸려서 과징금을 크게 물었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이 공매도는 어찌됐든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니까 본인들이 주식을 판 다음에 의도적으로 안 좋은 소문을 막 내가지고 주가를 막 더 폭락시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불법이겠죠. 실제 있었습니다. 있어. 내가 딱 생각나더라고. 그 요즘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 하나 꼽으라면 뭐 니콜라. 맞습니다. 그 니콜라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붙어가지고 한번 주가를 팍 떨어뜨린 다음에 큰 돈을 번 적이 있어요. 거봐. 그 니콜라가 수소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았더라. 이 자기네들은 공매도 쳐놓고 그 보고서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공매도했던 세력은 그 과정에서 돈을 벌었죠. 그렇지. 공매도도 자본주의 한 축인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건 알겠어요. 이제 어쨌든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제기한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개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자이고 저희 반응 보셨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지금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기관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거래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적인 곳에서 모니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경각심을 계속 갖게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굳이 제가 이런 환경이 만약에 거래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RX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내가 투자한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황표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투자한 것을 누가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를 크게 빠뜨리려고 대기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얼른 빼야겠네.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역기능, 순기능 많이 알아봤는데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클래스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